엥? 공항 입국 심사 끝난 거야? 벌써? 가방 두고 간다고요? 안 가져가요, 진짜? 밤 12시에 여자가 혼자 걸어 다닌다고요? 일본에선 상상도 못해요. 안녕하세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셨나요? 저는 오늘 유자차 한 잔 타서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도 편하게 들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온 사쿠라 모모코라는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사쿠라 씨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취재하기 위해 직접 한국에 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걸까요?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 모모코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평소에 일본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 회사에서 정말 예상 밖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직접 취재해보라.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어리둥절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일본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치안 하나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 팀장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세계 치안 지수 1위라는 거 모르나? 직접 가보면 생각이 바뀔걸. 그 말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정말일까? 한국이 그렇게 안전한 나라라고 싶었죠. 하지만 막상 한국에 간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크게 반대하셨어요. 한국? 왜 굳이 한국을 가야 하는데? 외국인도 많고 위험하지 않니? 밤길에 무슨 일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얼마 전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동네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 조용하기로 유명한 골목길인데 그날은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고 파란 불빛이 번쩍번쩍 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집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니 우리 동네에서 베트남인 2명이 싸움을 벌이다 칼부림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싸움이 시작된 곳이 제가 퇴근할 때 지나갔던 그 골목이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항상 안전하다고 믿었던 동네였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다니요. 그 이후로 동네 어르신들도 저희 부모님도 밤에 나가는 걸 더 조심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그 일을 떠올리며 한국 취재를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위험해졌는데 외국은 더 위험하지 않겠니? 굳이 한국까지 가서 뭐 하려고 해? 사실 저도 좀 불안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하라는 걸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안전할까? 그렇게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긴 했어요. 머릿속으로 입국 심사 받는 장면을 계속 상상했거든요. 일본 공항처럼 줄을 서서 서류를 제출하고 직원과 마주보며 질문에 답해야 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마주한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와, 이게 진짜 공항이야?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제가 본 첫 장면은 끝이 안 보이는 넓은 공항 정형이었어요. 일본 공항도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의 크기는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여기가 공항이라고? 공항이 이렇게 넓을 수 있어? 그냥 넓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바닥에 먼지 하나 없고 사람들 움직임도 질서정연했습니다. 공항 바닥을 한참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는 청결함이었거든요.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길래 이렇게 깨끗하지? 화장실도 들러봤습니다. 솔직히 공항 화장실은 일본에서도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 화장실은 물기 하나 없이 마른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향긋한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우와, 이게 진짜 공항 화장실이야? 그렇게 놀라움을 느끼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이 시작됐어요. 일본에서는 입국 심사를 받으려면 서류를 내고 줄을 서고 직원의 질문에 답해야 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몇 외국인들은 그냥 여권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에 얼굴을 비췄을 뿐인데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리더라고요. 엥? 뭐야? 저게 끝인가? 저는 궁금해서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분명 서류도 내지 않았고 사람과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문이 열리고 외국인들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대만, 독일, 마카오, 미국, 홍콩 5개 국가 상호 자동 출입국 심사 협정을 맺은 외국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를 등록해 놓으면 한국인들처럼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효율성의 끝판왕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우리 일본과는 상호 협정이 아직 안 되어 있을까? 빨리 도입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한국인들도 일본을 많이 방문하고 반대로 일본인들도 한국을 많이 오니까 말이죠. 입국 심사를 끝내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진짜 효율적인 나라구나.
이렇게 빨리 끝난 입국 심사는 처음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올 때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더 대단하겠지? 앞으로의 취재가 정말 기대됐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서울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날 밤에 알게 됐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가 5분 만에 끝났던 그 충격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짐을 정리하고 나니 슬슬 출출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대충 먹었던 터라 뭔가 또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 한국 하면 편의점이지. 일본에도 편의점이 많지만 한국 편의점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신기했던 건 일본 편의점보다 물건 종류가 훨씬 많다는 것이었어요. 도시락, 라면, 삼각김밥, 샌드위치. 진열대가 너무 다양해서 뭘 먹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결국 삼각김밥 하나랑 컵라면 하나를 골랐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그동안 삼각김밥을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젓가락이 없네? 젓가락을 가져오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가방을 두고 가도 될까? 솔직히 일본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편의점에서 자리를 비울 때는 가방을 꼭 챙겨야 합니다.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누군가 가방을 가져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뭐야? 사람들이 다 가방을 두고 갔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옆 테이블을 보니까 핸드폰, 가방, 심지어 노트북까지 그대로 둔 채로 자리를 비운 사람들 투성이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에어팟을 책 위에 그대로 둔 채로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진짜 안 가져가는 거야? 누가 가져가지도 않나? 그 순간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나도 가방을 두고 가야 하나?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평소엔 절대 못할 일이었지만 이왕 한국에 왔으니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좋아, 나도 해보자.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젓가락을 가지러 갔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시간. 하지만 제 마음은 그 30초 동안 1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불안한 마음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혹시 내 가방 없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젓가락을 챙기고 돌아왔을 때 가방 그대로 있었습니다. 헐, 진짜 안 가져가네? 가방이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일본의 편의점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편의점에서는 자리를 비우는 순간 가방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전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방을 놔둬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여긴 다들 가방을 두고 가던데 괜찮아요? 진짜 안 가져가요? 편의점 직원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네, 여긴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해요. 정말요? 누가 가져가진 않나요? 네, 안 가져가요. 한국에선 그런 거 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일본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진짜 이게 진짜라고? 가방을 두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이렇게 간단한 행동 하나가 사람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구나 싶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핸드폰도 바로바로 경찰서로 가져다 준다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일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오히려 치안이 점점 나빠지는 추세예요. 그런데 한국에선 이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라는 건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지켜주는 그런 사회라니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계속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선 진짜 도둑이 없나? 아니,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그렇게 편의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밤 12시가 넘으면 거리가 어두워지고 혼자 걷는 여성을 보면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평소에 퇴근길에 주변을 자주 살피곤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특히 저와 같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많았어요. 혼자 길을 걸으면서도 아무런 불안감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저도 모르게 길거리를 걷는 여성의 모습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분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선 절대 이렇게 못하지. 밤에 혼자 걷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치안 수준이 일본과는 다르구나. 그냥 뉴스로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건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죠. 편의점에서 가방을 두고 가도 괜찮고 밤길에 여성이 혼자 걸어도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이건 뉴스 기사로만 볼 땐 절대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직접 보고 느껴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와보길 잘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치안이구나. 다음 일정은 사전에 취재 협조가 되어 있는 경찰서에 경찰관과 함께 야간 순찰을 돌기로 한 거예요. 저녁 10시쯤 저는 서울에 있는 한 경찰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만난 경찰관의 이름은 김태호 순경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순찰 도는 곳을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주로 학원가와 번화가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학원가요? 이 시간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녁 10시에 학원가를 순찰한다는 말이 좀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밤 10시에 학원에 있거나 귀가하는 풍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지금이 딱 학생들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렇게 김태호 순경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김순경이 한국의 안심 귀갓길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서울에는 안심 귀갓길 CCTV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밤에 여성들이 집에 갈 때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요 골목마다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하고 안심 귀갓길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어요. 와, 일본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대단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112 긴급신고 앱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로 경찰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혼자 알아서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회구나. 일본에서는 밤에 여성들이 집에 갈 때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으면 뒷골목으로 들어가 숨거나 주머니에 핸드폰을 쥐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전을 미리 대비해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태호 순경과 함께 학원가 골목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헐, 이 시간에 학생들이 아직도 학원을 나오는 거예요? 저 앞쪽에서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무리지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이 구간은 순찰을 자주 돕니다. 일본에서는 이 시간에 학생이 길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학생들이 무리지어 걸어가면서도 웃고 떠들고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 시간대의 풍경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나요? 그럼요. 서울 곳곳에 안심귀갓길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필요할 땐 안심귀가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안심귀가 서비스요? 그게 뭐예요? 간단해요. 여성들이 귀가할 때 안심지킴이 요원이 직접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선 혼자 귀가할 때 스스로 경계를 해야 하는데 여긴 사람과 시스템이 지켜주네. 이렇게 순찰을 돌다 보니 길거리를 걷는 여성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편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이어폰을 끼고 느긋하게 걸어가는 여성이 지나가는 걸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이건 일본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풍경이지. 제가 일본에서 밤에 귀가할 때는 주변을 계속 확인합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신경 쓰고 빨리 걸으려고 애쓰죠. 근데 여긴 너무 달랐어요. 이제는 저도 혼자 걸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일본에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근데 한국에선 사회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게 정말 편안한 감각이었습니다. 한국 취재 일정 중에서도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청 방문입니다. 사실 어제 학원가와 번화가를 순찰하면서도 한국의 치안 수준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오늘은 그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경찰청에 가서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침 10시 저는 서울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청사 앞에 서 있는 순간 뭔가 웅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의 경찰서와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일본의 경찰서는 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여기 경찰청은 세련된 빌딩 같은 분위기였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경찰청 관계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쿠라 모모코 기자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찰청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경찰청 담당자와 함께 종합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우와, 여기가 진짜 경찰청 맞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벽 한쪽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가득 찼고 스크린엔 서울 전역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CCTV 화면 위에 숫자와 경고 표시가 떠 있었어요. 마치 게임 화면처럼 각 화면에 표시된 경고 메시지가 보였는데 담당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보이는 빨간 박스 보이시죠? 저게 바로 AI가 감지한 이상 행동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AI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싸움, 위험 행동,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경고 알림을 보냅니다. 그럼 사람이 따로 감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했지만 이제는 AI가 실시간으로 위험 행동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 자동으로 출동 명령이 내려집니다. 헐, 진짜 대박이다. 일본에서는 CCTV가 있어도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분석 자료로 활용되는데 한국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한국이 치안 1위라고 하는구나. AI가 사람의 싸움 동작, 급한 달리기, 무기 소지 등 다양한 패턴을 학습한 다음 그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고 알림을 띄운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직접 시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 속에서는 사람 2명이 다투는 장면이었어요. 두 사람이 몸을 밀치는 순간 화면에 빨간 박스와 경고 알림이 뜨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가능해요? 네, 과거에는 CCTV 화면을 사람이 다 모니터링해야 했는데 이제는 AI가 24시간 쉬지 않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장면도 AI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범죄가 발생해도 바로 잡히겠네요.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이지만 계속된 학습과 실증을 거치면 현장에서도 곧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경찰 시스템이구나. 한국에서는 AI가 CCTV를 통해 범죄의 패턴을 인식하고 경찰이 곧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경찰이 움직이지만 한국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경찰청의 담당자가 저를 데리고 112 신고센터로 이동했습니다. 112 신고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수십 명의 직원들이 전화와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 신고 접수를 받고 있었어요. 담당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112 신고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GPS로 전송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자동으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위치가 바로 경찰에 전송된다고요? 네, 112 앱을 이용하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즉각 출동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미쳤다. 일본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본에선 범죄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고 주소를 말해줘야만 출동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되니까 경찰이 GPS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찰이 사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한국 경찰의 평균 출동 시간은 4분 30초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출동할 수 있죠. 헐, 4분 30초요? 일본에선 보통 15분 정도 걸리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즉각 출동이 중요한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AI 스마트 폴리스 시스템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치안이 이렇게 높은 거였구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경찰이 움직이지만 한국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는 사회였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지. 단순히 기술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경찰청을 나오면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한국의 치안이 1위라고 하면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한국 경찰청의 AI 스마트 폴리스 시스템 진짜로 경험해보니 뉴스로만 듣던 정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했어요. 그동안 경험했던 한국의 치안 시스템과 경찰의 대응 능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제 마지막 취재는 한국 법무부의 외국인 관리 시스템이었는데요. 사실 일본에서도 최근 불법 체류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동남아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면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외국인 범죄예요. 어차피 범인은 응구엔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이곤 하지만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단속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체류자가 줄어들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가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의 외국인 관리 시스템은 더 궁금했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법무부 청사는 서울 중심에 있는 현대식 빌딩이었어요. 건물 외관부터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들었죠. 일본의 출입국 관리 국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출입국 관리소는 보통 긴 줄을 서고 서류를 제출하는 공간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여긴 공항에 있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 같은 분위기였어요. 더군다나 내부에 키오스크 기기가 있어 사람들이 간단한 업무는 직접 기계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우와, 여기 사람 줄이 별로 없네? 담당자는 법무부의 외국인 관리 시스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입출국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의 첫 마디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떤 시스템이길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세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 180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출입국 시의 여권 정보, 비자 상태, 입국 목적, 출국 예정일 같은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출국일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법 체류자 명단에 추가됩니다. 그럼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바로 적발되는 거예요? 모두 적발하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이 자동으로 명단을 만들고 현장 단속을 통해 이 명단에 있는 외국인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선 불법 체류자를 직접 잡으러 다녀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경찰이 외국인을 붙잡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국은 자동으로 불법 체류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쉽게 숨을 수 없는 거군요. 네, 출입국 기록이 실시간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에 연계되기 때문에 누가 불법 체류자로 전환됐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담당자는 저를 외국인 지원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지원센터 내부는 외국어로 된 안내문과 키오스크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같은 다양한 언어로 지원하고 있어서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이곳은 외국인들이 비자 연장, 자격 변경, 고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합법 체류자를 위한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합법 체류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로 전환되지 않도록 체류 기간 연장, 취업 비자 변경, 체류 자격 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인상 깊었어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합법 체류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발상은 일본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쿠라 씨, 한국에서는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자진 출국시킬 수 있는 유인책도 운영하고 있어요. 자진 출국이요? 자진 출국하면 어떤 이점이 있죠? 자진 출국을 하면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불법 체류자가 자진해서 출국하면 나중에 정식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들 자진 출국하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 일정 기간 한국에 다시 못 들어오지만 자진 출국을 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스템을 듣고 머릿속에 번쩍했습니다. 이건 일본도 따라해야 하는 시스템이잖아. 일본에선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면 바로 추방 조치됩니다. 그리고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아 다시 들어올 수 없죠. 그 결과 불법 체류자들은 숨어서 일하거나 도망 다니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출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외국인들이 굳이 숨어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취재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관리 방식은 잡고 보내고 막는 방식이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스스로 떠나게 하고 다시 올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어요. 게다가 출입국 데이터를 철저한 시스템으로 관리하니 불법 체류자를 직접 단속할 필요도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선진국은 시스템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나라구나. 일본의 불법 체류 문제는 매년 악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어쩌면 일본도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이 내용을 기사로 쓸 생각에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모든 취재 일정이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번 취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법무부, 그리고 한국의 시민들까지 시스템이 사람을 지키고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 사회. 이게 바로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이제 한국 취재 끝나고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 그래, 고생 많았다. 한국은 어땠어? 위험한 일은 없었지? 위험은커녕 그동안 내가 몰랐던 세상을 본 것 같아. 그래? 뭐가 그렇게 달랐는데?
하나만 말하자면 일본이 지키려고 애쓰는 걸 한국은 시스템이 대신 지키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시스템이 지킨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한국에선 경찰이 사람을 직접 지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서로 지켜주고 시스템이 움직여서 모두를 지켜주는 구조야. 경찰이 순찰을 돌고 CCTV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AI가 범죄를 예측해. 그 덕에 밤 12시에 여자 혼자도 길을 걸어 다닐 수 있어. 아니, 그게 진짜 돼? 밤에 여자가 혼자 걸어도 괜찮다고? 응,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그걸 직접 봤어.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 책가방 메고 귀가하는 학생들, 다들 너무 편안해 보이더라. 이게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치안 시스템이구나 싶었어.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겠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차분해졌어요. 맞아니 엄마, 난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으로 사람을 지키는 나라라는 걸. 경찰, 법무부, 시민들까지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더라. 그래? 하긴 요즘 일본 뉴스 보면 범죄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잖아. 어머니의 말에 뭉클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번 취재가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됐지만 어머니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더 감동적이었어요. 엄마,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한국에 한번 가보자.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래, 그때 가보자. 너도 고생 많았다. 조심해서 돌아와. 일본에 돌아가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 기사를 쓰려고 해요. 제 기사가 바로 일본 사회를 바꿀 순 없겠지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이렇게 일본 기자 사쿠라 모모코 씨의 한국 취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엔 한국의 치안을 의심하던 그녀였지만 직접 경험한 후엔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으로 사람을 지키는 나라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도 한국에 사는 게 참 뿌듯해지네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감동주파수의 김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